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오늘 수능이었죠.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도 역시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오랜만에 여야 의원들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요즘 유치원 3법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으로 법사위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고 계시죠. 뉴스와이드는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 또 뉴스와이드에서 오십시오 하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시는 상당히 뭐 직책도 많고 바쁠 텐데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 오신환 의원까지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질 못했죠. 네. 그래서 오후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본회의장에서요. 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로. 아예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본회의장에 오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조금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래요. 여기서 뵙네요. 시작부터 긴장하시는데. 본회의장에서 뵈야 되는데 방송국에서 뵈서 조금 놀랍습니다. 아니, 저희는 얼마나 본회의장 가서 법안 처리하고 싶었겠습니까? 네. 그러지 못하는 저희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이게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오신환 저는 저 의원실에서 본회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 박영진 의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예. 뉴스와이드에서 여기는 뭐 세 분이면 정적수가 찬 거니까 무슨 본회의, 미니 본회의라도 좀 개의해 볼까요? 자, 여야 쟁점 토론 시작합니다. 열흘 만에 무산됐죠. 협치. 참 쉽지 않네요. 국회 고질적 파행인가. 지금 상황을 간단히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야 쟁점 토론 또 물 건너간 국회 정상화 아닌가. 윤창호법을 제정해 주세요. 국민 공분에 윤창호법, 유치원 3법, 그리고 직장 내 그 갑질 방지법. 이거 당장 해줘. 해서 금방 될 것 같더니 이게 하여튼 왜 안 되는지. 더불어민주당 합의대로 본회의 열어야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조국 해임, 조명래 임명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예산 소위 비교섭 포함해서 16명 하자, 자유한국당은 종전대로 15명으로 하자. 그러니까 경제, 민생, 법안, 예산까지 우선 처리하자고 이건 분명히 합의한 거 아닙니까? 여야 정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달라요, 조금씩.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회의도 결국은 파행이 되고 말았어요.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 파행. 20대 국회에 지금 계류 법안 10,000건 도대체 이거 언제 해결을 해 주실 건지. 그리고 예산 소위 구성 숫자 싸움, 예결위 파행. 2019년도 예산안 이것도 서둘러 처리해야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국회 본회의가 오늘 불발됐고 전국이 급냉입니다. 예산, 법안 다 진통.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십시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합니다. 20대 국회 들어 야당이 상임위와 국정감사, 의사 일정을 보이콧한 사례가 오늘까지 14번이나 됩니다. 이쯤 되면 보이콧 중독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전행이 있다면 국회는 홍영표 민주당 대표의 독선과 아집이 있습니다. 집권당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설득하고 홍 대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민주당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별도의 새로운 합의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오늘뿐만 아니라 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다만 지금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즐겁게 모시고 인사했습니다만 심각합니다, 상황이 사실. 그래서 어떻게 야당 의원들 먼저 발언하시는 그렇죠. 게 주광덕 의원부터. 먼저 오늘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처리하기로 예정됐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상당히 송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제가 앞에 제시한 것처럼 이 협치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야당에서 11월 5일 날 청와대에 가서 여야 정의 국정 전반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12개의 합의사항을 만들고 그 이행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 그 당시에 대통령께 야당 지도자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단 하나도 이행된 게 없이 오히려 5일 만에 대통령께서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또 예산심사 도중에 경제부총리를 경질하는 등 야당의 요구사항을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시면서 일방적으로 하시면서 협치를 하자. 그래서 야당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럼 것입니다. 간단히 뭐만 해결되면은 그럼 다시 들어가실 거예요? 최소한 한 가지라도 해결해 줘야죠. 그 중에 먼저 우선순위. 뭐 지금은 이제 지금 환경부 장관 임명을 하셨으니까 네. 그 임명 철회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네. 지금까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진 네. 조국 민정수석이 조국 수석. 사임을 해라. 예, 예. 지금까지 이번에 7번째 예, 예.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고 지금 장관을 임명 강행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은. 그 오늘 본회의가 무산됐지만 예. 저희 좀 소위 지금 뭐 윤창호법이나 아니면 뭐 갑질방지법이나 이것은 오늘 원래 상정 예정된 법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무쟁점 법안에 150건 정도를 처리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29, 30일 날 본회의가 일정이 잡혀 있고 그거는 좀 뒤에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주광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청와대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할 테니 나만 따라서 무조건 와라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국정 운영은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야정 협의체가 어렵사리 야당이 참여하고 함께하고자 해서 합의문까지 썼는데 그 당일날 같은 날 불과 며칠 안 돼서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과적으로 야당을 무시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야당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럼 야당의 존재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길 바라는 진심 어린 그 마음들을 알아주진 않고 무조건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할 테니 야당은 무조건 참여해야 하고 따라와야 된다. 이것에선 동의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회의도 이미 구두로 어느 정도 합의가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 이전에 국정감사 당시에 국정감사 끝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태도가 이제 급변한 거죠.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뭔가 무르익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들만 지금 들어오니까 한치의 양보가 없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야당이 굉장히 억울하시겠네요. 억울합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사개특위 간사를 보고 있는데 사개특위도 어렵사리 가고는 있지만 이게 제대로 무슨 성과가 날까? 뭐 들러리만 서는 것 같고. 뭐 그래서 파행되면 전부 야당 책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참여 안 하면 무조건 참여 안 했다고 발목 잡는다고 이거 뭐 땡깡 핀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수히 같이 참여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같이 받아들이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것들이 충분히 국정 운영에 좀 수반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조국 수석 해임해라. 그리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사과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뭐 민주당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권한 아니에요? 예. 그러면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를 하시든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왜 국회를 멈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느냐면 그 정기국회 기간이면 야당이 이 예산을 쥐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정기국회 전체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정기국회에 대한 전략.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야당이 관철시켜야 되는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도 본인들의 요구하고 싶은 예산들이 있거든요. 지역구를 위한 예산도 그런 있었고. 뭐 쌈지 예산이든 쪽지 예산이든 아니면 지역과 관련된 예산이든 이런 예산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
야당이 요구해서 관철시키고 싶은 것들이 또 있겠죠. 예. 사실 지금 국민들에게 조국 수석 해임해라. 왜? 그동안 인사 잘못했으니까. 라고 하는 게 글쎄요. 말씀으로는 그럴싸할 수 있는데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다가서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는 다른 불만과 그 지적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민들은 제가 지금 초두에 딱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한테 불만이면 청와대를 가셔야지 왜 국회를 갑자기 공전시키느냐. 이 말씀을 제가 딱 드렸던 이유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확하게 지금 야당의 불만이랑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같은 국회에서 그 대화 파트너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당 의원인 저도 갑자기 좀 뜬금없다. 이 요구안들이. 물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 그 청와대까지 가가지고 여야정 협의체하자고 서로 잘 웃고 나왔는데 며칠 됐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간다. 이런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공전되는 이유는 그 불만을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예산 국회 정기 국회 전략과 같이 이렇게 엮어서 하시기 위한 계획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이해는 하는데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만하세요. 이거 이제 더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2대1이라 제가 두 배로 얘기하려고. 이렇게 드는 분 처음 봤네 또. 아유, 도저히 못 들으셔 주시겠어요? 저희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여당이라는 것은 국회의 또 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께서 여야정 그 협의체에서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합의까지 이뤘고 또 실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예정돼 있던 회의를 했는데 갑자기 5일 만에 대통령께서 좋은 분위기에서 야당 대표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상당 부분 그래도 경청하면서 협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냥 한 4, 5일 지나서는 전혀 그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분위기 그거는 전혀 그냥 도외시하고 완전히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임명하시고 뭐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재선 국회의원인데 국회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는데 정말 정기국회 그리고 지금과 같이 그 어떤 비핵화 문제라든가 지금 경제정책을 전환하라는 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당 대표들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정말 격의 없이 국정에 관한 협의를 하고 합의까지 한 이런 건 사실 드문 예거든요. 그럼요. 이런 좋은 분위기를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야당의 요구사항을 조금만 그래도 받아주시고 녹여냈으면 얼마든지 이 국정 운영이 좀 순탄하고 아주 국민들한테 모처럼 국회가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분위기에 완전 대통령께서 찬물을 끼얹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렇게 합의문을 도출해내서 발표한 게 사실상 거의 이례적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박영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각 당이 주장하는 것이 각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씩 절충하고 합의를 봐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했죠. 두 가지는 야당에서 오케이 그럼 좋다. 조국 민정수석하고 대통령 사과는 처리하겠다. 채용 비리 국정조사 받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딜이 있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씩 양보해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카드라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돼 있는 아주 절박한 그런 법안이 있었다면 야당이 참여를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윤창호법이나 갑질방지법이나 아직 법사위에서 통과도 안 됐습니다. 유치원 3법이나 이것은. 유치원 3법은 상임위에서 통과도 안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법안을 우리가 쭉 들여다보고 이것은 무쟁점 법안이고 시급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여당 정신 차리게 한번 들어가지 말자 본회의에. 그렇죠. 아니, 국회가 공전되는 그 여당이 뭐가 아픈 게 있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야당 때 국회를 이렇게 파행하고 그랬지만 그때도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앞두고 이 힘을 조절하고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은 쓰는데 제가 야당일 때도 저게 무슨 여당에 대한 이게 그 압박이 되고 협박이 될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여당이 물론 전국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책임론에서는 무슨 말씀인 줄 알겠는데 별로 그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둘 다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할 그래요? 죄송합니다. 좀 짧게 하라고 그만해. 자꾸 그러시니까. 아니 그래서 뜬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드려요. 왜냐하면 벌써 지금 뭐예요? 한 15분이 가고 있는데 이거
아마 국회의원들 모시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 이래서 빨리빨리 안 되는구나. 본회의가 29일, 30일이라면요. 예, 다음 보름 기다려야 되는 게 보름.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본회의는 또. 이거 3법 언제 10월 2일, 9일 이렇게 있어요. 유치원 3법 이거부터 좀 얘기를 그런데 이제 청와대나 강론으로 야당에서 들어가면- 네. 아니,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야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 네, 네. 또 바로 예,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본회의 일정은 또 잡을 수 예산 심사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잖아요. 개수 조정도 해야 되고. 그게 제일 문제죠. 그럼 사실. 이게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로 그 답답했던 게 뭐냐면 네. 모든 그 법,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결산도 그렇고요. 예산에 대한 심사도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너무 막 정쟁 벌이다가 제대로 심사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초치기 심사. 네. 그다음에 그냥 그 대충 얼렁뚱땅 심사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밤에 뭐 쪽지가 왔다 갔다 국회가 해야 하고 되는 뭐 일이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하고 확인하고 잘 계획을 수립했는지 잘 계획했는지를 보는 그걸 게 봐야 아니라. 되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가 이제 시간을 네. 제대로 못 갖고 서다가 저희가 야당일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또 뭐 제대로 심사를 못하는 국회가 안고 부분은 있는 너무 고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상시국감이라든가 또 예결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네, 제도 개선이 백도 필요하고 상설. 예, 예. 저도 20대 국회 첫 해에 여당 예결위 간사를 맡아서 예, 그 그러셨죠. 400조 넘는 예산을 전체를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예.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예. 또 그렇다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초치기 심사 이런 거는 조금 너무 과장된 표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박용진 의원이 예결위 위원이고. 제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건 빨리 해주시고 일단 하나하나 우선 박용진 의원 만나면 꼭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